제2장 측량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오차론 부분이 조금 있고, 기초 측량은 이제 거리 측량하고 각 측량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리 측량, 각 측량, 요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강의는 이제 왼쪽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한글을 띄워놓고 타이핑을 하는 식으로 1학기 때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차 부분부터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오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오차의 반대는 우연오차죠. 우연오차 또는 다른 말로 부정오차라고 합니다. 부정오차. 자연오차, 개인오차, 기계오차는 전부 다 정오차죠. 정오차. 정오차는 오차를 소거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오차는 오차 소거가 가능합니다. 왜? 원인을 알기 때문에요. 원인을 알기 때문에. 우연오차는 우연한 오차 소거가 불가능이죠. 추정만 하는 거죠. 추정.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우연이 발생되는 오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오차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부정오차라고 하죠. 정오차의 반대 우연오차 또는 부정오차. 오차를 정의할 수 없는 오차. 그게 우연오차가 되겠죠. 거기 이제 자연오차 같은 경우는 온도에 의한 신축오차. 그렇죠? 거리 측량할 때 보통 15도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15도보다 이제 온도가 높으면 이제 신축 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신축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죠. 또는 이제 여기 대기 굴절에 의한 오차, 그 다음에 곡률오차. 빛이 지구가 일으키고,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반듯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반듯하게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냐면 대기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 위치는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물체에서 발생되는 그 빛에 대한 정보가 반듯하게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휘어져서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우리는 고개를 이 방향으로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또는 망원경을 이 방향으로 위치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정보는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망원경을 여기 똑같은 점이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시준을 한다 이거죠. 만약에 여기가 0도다 라고 했을 때, 망원경을 여기까지만 올리게 되면 이만큼의 각도가 나오지만, 망원경을 여기까지 올리게 되면 각도가 다른 게 나오죠. 그런 것을 굴절오차, 대기 굴절오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곡률오차는 그런 거죠.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수평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차이가 붕 뜨게 되죠. 그것은 왜 그러냐?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곡률오차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기계오차 3번의 기계오차 같은 경우는 이제 눈금 줄자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눈금이 늘어난다. 계속 하게 되면 줄자 같은 것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눈금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죠. 플라스틱 줄자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오차라고 되어 있네요. 2번에 개인오차입니다. 개인오차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십자선을 시준할 때, 우리 실습 시간에 이렇게 십자선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항상 정확하게 여기를 맞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또 그 사람이 십자선 맞춰놓고 이 사람 맞춰놓은 십자선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 정확히 안 맞았는데, 예. 이렇게 개인마다 다 어떤 시준을 함에 있어서 어떤 측정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오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 사람만의 특성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관측을 다 하면 똑같이 요만큼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요만큼의 오차, 즉 소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정오차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대기 굴절오차, 곡률오차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대기 굴절오차, 곡률오차.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수평, 장비를 세우면 이렇게 수평을 딱 세우겠죠, 그죠? 자, 이 점을 시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장비를 세우게 되면 수평을 딱 맞추죠, 그죠? 그러면 이게 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도가 되는 거예요. 0도. 수평각, 수직각이 여기가 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이게 중심 방향인데,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측정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여기가 0도니까, 여기서부터, 높이 각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측정이 안 되는 요 부분은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곡률오차라고 하죠. 곡률오차. 곡률오차, 지구 곡률오차.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시준하려면, 여기에서, 자, 여기가 0도로 이제 수평을 딱 맞췄어요. 그 다음에 쭉쭉 올립니다. 연직각을 올려요.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시준하는 거죠. 여기를 시준하면 이제 각도가 뭐 30도 뭐 이렇게 해서 각도가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겠죠.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 요게 이제 여기서 망원경에서 봤을 때 요걸 보는 거죠. 근데 망원경에서 얘를 보면 요 정보는 대기 굴절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 정보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검정색의 정보는 요 루트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요거를 시준할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보인다는 거지. 이 검은 점이 이 선상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을 측정이 되는 거죠. 요만큼을 측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볼 때는 이 선상으로 이 정보가 들어오니까 각이 이만큼이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은 오차가 된다는 거죠. 오차. 요게 굴절오차가 되겠습니다. 대기 굴절오차.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면 여기에 이제 대기 굴절오차. 굴절오차는 이제 2R분의 S의 제곱으로 하고요. R이 반지름, S는 수평거리. 굴절오차는 마이너스 K. 여기 이제 K가 이제 굴절 계수예요. 대기 굴절 계수. 이렇게 되고, 곡률오차는 2R분의 S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 했을 때는 2R분의 S의 제곱, 가로 열고 1-K.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우리가 양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차. 양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차. 요거는 곡률오차. 이쪽은 이제 굴절오차. 두 개를 합해서 양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4번이죠. 예. 자, 오차를 산출하는 식. 오차는 참값과 관계, 참값에서 측정값 또는 반대로 해도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 이런 거 다 이의제기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나 참값에서 측정값을 빼나 이 차이는 부호만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부호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1번이나 3번이나 다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 뭐 지금 여기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값이다. 그거를 오차라고 설명했는데, 예.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것도 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참값을 모르죠. 참값을 모르기 때문에 참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참값 대신에 뭐를 참값으로 한다? 평균값, 다른 말로 최하값이라고 하죠. 최하값을 참값 대신에 쓴다. 그래서 측정값에서 평균값 또는 최하값, 이거 뺀 것을 뭐라고 한다? 잔차 또는 편차라고 한다. 예. 그래서 오차도 알아야 되고 잔차 또는 편차의 의미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번, 4번은 다 아니고요. 자, 오차에 대한 설명. 오차, 정오차는 언제나 일정한 크기 1번 맞고요. 우연오차, 원인이 알 수 없죠.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오차 또는 평균 제곱근,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부르는 평균 제곱근 오차, 이렇게 더 많이 쓰죠. 평균 제곱근 오차. 그래서 RMSE라고 많이 써요. RMSE. 루트 민 스퀘어 에러. 평균 제곱근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옳지않은 거 3번이 틀린 것 같은데? 4번이 틀렸다겠네요. 평균 제곱근 오차가 더 확실합니다. 잔차의 제곱을 산술평균한 값의 제곱이 아니라 제곱근이죠. 제곱근.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잔차, 여기 잔차, 이거를 보통 V라고 해요. 베리언스. 그래서 잔차의 제곱을 산술평균 N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고요. 분산. 이거를 잔차의 제곱을 평균으로 나눈 것을 분산이라고 하고, 이거를 루트 씌운 거. 즉, 제곱이 아니고 제곱근. 제곱근 한 것이 평균 제곱근 오차. 다른 말로 표준편차라고도 합니다. 표준편차. 표준편차라고도 한다. 표준편차. 자, 1학기 때 통계학에서 조금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n으로 쓰고 어떤 경우에는 n-1로도 표준편차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n으로 할 때는 모집단, 전체 집단으로 할 때는 n으로 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표본 집단이라고 했죠. 표본 집단, 샘플링 집단.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를 할 때는 n으로 나눠준다고 했고, 요 샘플링 집단, 표본 집단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n-1로 한다라고 그랬죠. n-1. 왜 그러냐? 실제로 수없이 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공식을 똑같이 적용했을 때는 요만큼에 대해서 n을 잔차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거를 루트로 취하거나, 이 전체에 대해서 똑같이 이 값을 적용할 때는 서로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샘플링 할 때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거와 똑같은 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조금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됐고요.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3번도 평균 제곱근 오차는 잔차의 제곱을 산술 평균한 값의 제곱근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맞는 겁니다. 자, 확률오차는 그 값보다 큰 오차가 일어날 확률과 작은 오차가 일어날 확률이 같은 오차입니다. 같은 오차.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확률오차는 50% 확률오차를 일반적으로 해요. 물론 이제 95% 확률오차, 99.5% 확률오차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확률오차는 50% 확률오차. 그래서 이 말뜻은 뭐냐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말뜻은 관측값이 한번 적어볼까요? 확률오차 관측값이 전체 관측값의 50%에 있을 확률. 특히 이거를 50% 확률오차라고 합니다. 50% 확률오차. 관측값이 전체 관측값이 이만큼 있죠? 근데 내가 이제 관측을 할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저것은 45도다. 각도를 측정했을 때 45도다. 근데 어떤 친구는 이 각을 측정할 때 나는 50도다 하는데 45도라고 한 것이 전체 이 관측값 중에서 어떤 두 점에 대한 사이각을 구할 때, 수평각을 구할 때 45도라는 값이 전체 관측값 중에 약 50%가 있을 확률, 그때의 확률오차를 50% 확률오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50% 확률오차. 근데 이것은 표준 편차에 얼마큼 되냐? 약 표준 편차에 0.6745. 표준 편차. 아까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n-1분의 잔차의 제곱을 루트로 하면 이게 표준 편차라고 했는데 이 표준 편차의 몇 배? 0.6745배 한다라고 했습니다. 6745배. 이것도 이제 여기에 표준 편차를 할 때 n-1을 하냐, n에 n-1을 하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로 따지면 전체 이게 50%니까 여기서 이것보다 이 확률오차보다 큰 오차가 일어날 확률과 작은 오차가 일어날 확률은 같다라는 거죠. 이거 같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어떤 관역을 맞추는데, 이 관역을 맞추는데,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50% 확률오차가 여기다라고 하면, 이걸 맞춰야 되는데, 여기를 맞출 확률과 여기를 맞출 확률. 즉, 이거 수치로 하면 여기가 제로라고 했을 때,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보다 큰 오차, 플러스 1이니까 양의 수죠. 플러스 1이 일어날 확률과 마이너스 1이 일어날 확률.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관역을 쓸 때 일어날 확률은 똑같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확률오차가 요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확률오차가 아니고 확률이 삭제되었을 때, 요러할 때, 그냥 오차는 어떻게 돼요? 자, 양궁선수예요. 양궁선수가 이 관역을 맞추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맞습니까? 여기에 맞으면 아주 좋겠지만 여기에 맞을 수도 있고 여기에 맞을 수도 있고 여기에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맞죠. 그렇죠? 양궁 시합에서 대부분 이렇게 맞죠. 여기 안 맞고 이렇게 맞을 확률, 관역을 벗어날 확률, 이런 것은 거의 나오지 않죠.
거의 나오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인 오차는 예, 큰 오차. 이것은 이제 여기에 비해서 엄청 큰 오차죠. 큰 오차죠. 이러한 큰 오차는 작은 오차가 생길 확률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작은 것은 많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적다라는 거예요. 요게 요 오차에서 확률 오차에 대한 설명과 그냥 오차에 대한 설명은 예, 조심해야 됩니다. 확률 오차가 나온다는 거, 이 확률 오차는 50% 오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오차에 대해서 큰 오차의 확률과 작은 오차의 확률은 같다. 예, 그렇게 설명할 때는 맞는 거고, 확률 오차라고 안 나오고 그냥 오차라고 나오게 되면 오차는 일반적으로 큰 오차가 나올 확률은 작은 오차가 나올 확률보다 적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정오차네요. 정오차, 불규칙적인 오차, 1번이 틀렸네요. 1번, 4번에 1번, 그렇죠. 규칙적인 오차죠. 오차를 소거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오차이기 때문에. 누차, 누적 오차 또는 계통 오차라고도 하죠. 줄자의 온도 변화, 그렇죠. 그래서 15도일 경우에는 보정계수가 없지만 뭐 20도일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 0.001mm를 더해주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즉 소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오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번이 틀린 거고요. 우연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우연오차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오차라고 했죠. 부정오차. 우연오차는 부정오차라고 했습니다. 부정오차. 예. 자, 부정오차는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정오차고요. 소거할 수 있는 것은 정오차. 정오차와 같은 일정한 값 아니죠. 이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이거 정오차에 대한 설명, 정오차에 대한 설명이죠. 오차가 작고 독립적이며 확률 법칙이다. 5번에 4번이 맞는 거죠. 4번. 평균 제곱근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는 다른 말로 표준 편차라고 하죠. 표준 편차. n-1 예, 분산의 제곱에 요것도 있고 n의 n-1 분의 v의 제곱에 루트. 둘 다 표준 편차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이건 요건 이제 샘플링. 이거는 요거는 이제 모집단이 있고, 요거 샘플링에 대한 표준 편차는 위의 식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이 여러 개 있을 때, 요 샘플링에 대한 표준 편차,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요거를 사용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표준 편차는 우리 1학기 때 통계학 시간에 했었죠. 전체를 1이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 0.6816 0.6816 요만큼 안에 이제 유효성이 들어온다는 거죠. 대부분 다 68.26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확률 오차는 전체에 대해서 50% 아까 50% 확률 오차라고 했죠. 전체에 대해서 50%고, 표준 편차, 평균 제곱근 오차, 여기 평균 제곱근 오차는 다른 말로 표준 편차라고 했어요. 그 표준 편차의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를 아까 n-1분의 v 제곱 또는 n의 n-1 분의 v 제곱 이렇게 구한다겠죠. 이 값에 얼마? 0.6745 0.6745를 곱해주면 50% 확률 오차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밀도함수 전체의 68.26, 확률 오차는 밀도함수 전체, 여기 나와요. 확률 오차는 밀도함수 전체의
50%인데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평균 제곱근 오차를 구할 때는 곱하기 0.6745로 해준다.